후보를 최선시키기 위해서 지원 유세를 와주신 우리 김진표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우리 김진표 의원님은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시고 교육부총리를 역임하시고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하셨습니다. 또 이번 코로나19 특위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선봉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김진표 의원님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분당구민 여러분,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 수원 무지역에 입후보한 김진표 국회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분당구민 여러분, 우리 문재인 정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총력전을 해왔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신천지 사태로 인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던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신천지 사태로 인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신천지 사태로 인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서도 문재인 정부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투입해서 하루 10,000명 이상의 검진자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제 며칠 전부터 확진자 수가 50명 아래로 줄어들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 위기 좀 잘 빨리 극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계 언론, 각국 정부 수반들, 또 WHO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며칠 전에는 빌 게이츠까지 대한민국이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도 다른 방법 없다. 한국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만이 코로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높은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또한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분당구민 여러분, 저는 국회 코로나 특위의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는 대로 특위를 소집해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위기를 좀 더 빨리 그리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코로나 위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그런 좋은 정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정치 만들려면 저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김병관 후보와 같은 좋은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코로나19 위기로 고통받고 희생받는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려운 경제를 빨리 극복하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경제적 고통 받다가는 그만 소비 기반, 유통 기반,
생산 기반, 경제 기반 그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 우리 국민들이 견뎌낼 수 있도록 가게 문 닫지 않고 실업자도 만들지 않고 견뎌낼 수 있도록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긴급 재난구호금을 모든 국민에게 신속히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을 빨리 입안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곳 분당구에서 경기도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유권자가 있는 이곳 분당구에서 우리 좋은 정치인 김명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우리 미래통합당의 야당 의원들도 민심이 지금은 모든 것 제쳐놓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최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이 지원금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모두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뜻을 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 위기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전 세계가 한꺼번에 펼치다 보면 전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보다 좀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말에는 코로나 위기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의 전문가들은 코로나 위기 11월 달 가야 극복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를 정말로 진정 잘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침체된 경제를 모범적으로 살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해법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총선 1호 공약으로 4대 벤처 강국 진입을 약속했습니다. 그 4대 벤처 강국 진입을 만들어낸 사람, 저 김진표가 김병근의 조언을 받아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 25년 동안 매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서 성장시키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종전과 같이 재벌 중심 경제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른 변화가 혁신이 필요한 시대에 세계 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병관이 필요합니다. 김병관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혁신할 인피니티 스톤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는 과거 재벌 중심 경제 시대에 그 폐습으로 인해서 아직도 현실에 맞지 않는 많은 규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규제를 경제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닥치면서 느껴온 김병관이 있어야만 옳고 바르게 고치고 그래서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벤처 강국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분당구민 여러분, 이제 그 희망이 보입니다. 제가 앞장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고 김병관 후보가 함께 띄워줘서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공이라고 할 수, 성공 신화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니콘 기업 숫자가,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골라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CB인사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이 분기별로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박근혜 정권 때까지 그렇게 창조경제 외쳤지만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은 2개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9개가 늘어나서 독일과 함께 세계 공동 5위였는데 그 중에 배달의 민족을 독일 자본이 매입하는 바람에 독일이 5위, 우리가 6위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관과 저 김진표는 앞으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유니콘 기업 30개를 만들어서 세계 4위의 벤처 강국에 진입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210개, 중국이 110개, 3위 영국이 23개입니다. 우리가 30개만 만들면 최소 4위 아니면 3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가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G20 현재의 위치에서 진짜 선진국 G7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를 개척할 사람 김병관입니다. 김병관을 분당의 정치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4년간 여러분이 지켜봤었던 것처럼 김병관은 자기 자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이곳 분당구를 위해서 참으로 바닥을 누비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이곳의 교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철 공약도 잘 기획하고 실천 가능한 방안으로 판교 서현 오포 지하철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또 서현 복합생활문화센터 건설도 여러분께 약속했습니다. 허장성세를 모르는 정치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하나밖에 없는 참 인피니티 5보석 중에 왕보석이 될 수 있는 김병관을 이곳 분당구회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어주시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경제를 G20에서 진짜 선진국 G7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남북의 통일도 우리 경제가 G7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독일이 어떻게 통일이 가능했습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완전히 누르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 통일도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모든 것의 출발은 경제고 그 경제를 확실하게 세계 모든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핵심 전략을 가지고 있는 김병관을 여러분의 대표로 뽑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면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진표 의원님께서는 우리 당에 있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우리 김병관 국회의원이 왜 최선이 돼서 왜 이 나라에 필요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진표 의원님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분당갑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이루고 미래의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줄 실물 경제 전문가 분당갑 김병관 후보를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현재 분당갑 국회의원 김병관입니다. 21대 국회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김병관 인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자 네, 어제 그제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분당에서는 약 29% 정도의 시민들께서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정치를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국회를 바꾸라는 우리 국민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더 큰 힘을 실어주기 위한 우리 국민의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코로나19 사태를 대처하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와 또 민주당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의료진 정말 잘해내지 않았습니까? 혹시 어제 질병관리본부 발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가 32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32명 중에서 24명이 해외에서 귀국한 우리 국민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지역 감염자는 겨우 8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1월 19일에 코로나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국내에서 지역 감염을 통해서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불과 3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외의 많은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의 선진국들이 현재 180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를 나오고 있고 아직도 수천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와 또 우리 국민들과 의료진들이 합심해서 이 코로나 전국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순간 우리 표창원 의원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우리 표창원 의원님 큰 박수로 환호와 함께 맞아주십시오. 네, 우리 김진표 의원님께서 바쁜 일정에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제가 연설을 한 1시간쯤 해야 되는데 우리 김진표 의원님 더 기다리게 할 수가 없어서 먼저 사진 찍고 우리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진표 의원님, 표창원 의원님, 우리 김병관 국회의원의 재선을 위해서 지원 유세 와 주셨습니다. 손을 붙잡고 승리의 손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혁신성장,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이 세 분이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병관 후보의 연설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김병관 연호 3번을 힘찬 목소리로 해주십시오. 김병관, 김병관, 김병관. 지금 선거가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아서 저희 후보들 포함해서 우리 김진표 대표님 또 여기 전국을 누비면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서 우리 표창원 의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 유세를 다녀주고 계십니다. 제 말씀은 조금 짧게 줄이겠습니다. 아까 김진표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 코로나19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도움과 의료진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으로 코로나19는 조기에 방역이 될 것입니다. 조기에 종식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막았던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의 방역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또 다른 위기가 대한민국에 찾아올 것입니다. 바로 경제 위기일 것입니다. IMF 총재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세계에 가장 큰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는 세계 최대 경제 강국 미국이 연 40%의 마이너스 성장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파고에서 대한민국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의 힘을 믿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실현했듯이 경제위기, 경제파고도 잘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까? 코로나19의 방역 정책은 정부와 그리고 의료진과 우리 국민들의 도움으로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는 정부의 힘만으로 또 의료진의 힘만으로 또 국민들의 도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발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펼쳐지려면 국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2월 달에 코로나19 추경을 대하는 우리 국회의 모습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겁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정부에서 더 큰 금액으로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지금의 제1야당 추경이 필요 없다, 더 깎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제1야당입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수천조 원의 재정지원, 금융지원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또 국회의 도움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국회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경제 심장인 분당 판교의 국회의원이 경제를 좀 아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분당 판교는 대한민국 제2, 제3의 도시 부산과 인천을 넘어서는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 순위로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제2, 제3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면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하셨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에 방문하셨습니다. 방문을 해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서 많은 양의, 많은 금액의 재정 지원과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 국회가 이에 보답을 해야 됩니다. 바로 민주당이 우리 문재인 정부를 함께 끌고 가는 민주당 정부가 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분당 판교의 국회의원 김병관이 최일선에 서겠습니다. 이번에 4월 15일 꼭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없는 위기입니다. 전에 없는 위기에 전에 없는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세계 선진국들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방역의 선진국을 대한민국이라고 꼽았듯이 코로나19 이후에 발생할 경제 위기를 가장 잘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자신있게 그 경제위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부 힘을 꼭 실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분당갑에 김병관이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네, 우리 경제를 극복하고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혁신성장할 수 있는 그런 중심에 서 있는 사람 바로 김병관입니다. 우리 김병관 후보에게 다시 한번 승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서 김병관 의원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용인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문재인 영입 1호 표창원 의원님께서 우리 분당갑의 김병관 후보를 지지해주기 위해서 지지 유세를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이웃 동네 용인에서 달려온 표창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미 어제 그제 사전투표를 하셨거나 혹은 기호 1번 민주당 김병관 후보를 15일날 투표하기로 결정하신 분 말고 다른 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은 또 판교는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지이며 대한민국의 멋진 높은 시민의식을 대표하는 곳이라고 믿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올해 101년째가 되었습니다. 5천년, 반만년 역사에 빛나는 우리 민족, 그 전까지는 왕국이었죠. 태어나는 신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길고 오래된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은 차별에, 압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불법적으로 우리를 침략한 일제강점에 신음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겠다. 더 이상 신분에 따른 차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선언, 벌써 101년 전에 우리 선열들이, 조상들이 하셨습니다. 그 민주주의 세계의 모범이 되는 우리의 독립선언, 임시정부, 임시헌장,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병관 후보와 또 김진표 의원께서 코로나19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대응 말씀 주셨습니다. 그 힘은 단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101년 된 우리 민족의 끈끈한 힘이며 어려울 때마다 뭉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때때로 찾아오는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도깨비 도로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분명히 오르막인데 깡통을 떨어뜨리면 굴러 올라갑니다. 희한하죠? 신비와 마법의 도로라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학적인 조사를 하니까 그것은 우리의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래로 내려가는 경사인데 주변의 지형지물과의 관계 비교 때문에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 마치 오르막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의 보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 보수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북한 공산당이 싫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17살 때 자진 단신 월남하신 분입니다. 남한에 연고가 없어서 몸을 기댈 데가 없어서 그 17살 나이에 받아주는 유일한 곳 해병대에 투신하셨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2번 다녀오셨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는 제 부친은 베트남에 계셨습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0년간 경찰과 경찰대학에 몸담으면서 범죄와 싸워왔습니다. 그런 저 같은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 아니고 어떻게 제가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 고향은 경상북도 포항입니다. 제 외가는 전형적인 경상도 분들입니다. 그런 제가 2012년 연말에 도저히 납득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목도했습니다. 잘 아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어떠한 이념도 없었고 정치적 색채도 없었습니다. 정치를 멀리했습니다. 범죄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편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대단히 강박적인 중립의식에 저는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국정원 대선계의 문제를 지적하자, 비판하자 저를 빨갱이라고 매도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들이 누구지? 심지어 제 부친께서 공산당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신 그 사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의 부친이 바로 빨갱이 아니냐라고 저를 공격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범죄를 연구하던 제가 그때부터 대한민국 사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실체는 그 뒤에 쉽게 드러났습니다. 일베였습니다. 어버이 연합이었습니다. 엄마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대고 그들을 비호하던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의 대변인은 일베를 건전한 청년들의 단체라고 죽여 세우고 보호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가 관심 갖지 않는 사이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권력을 쥐고 흔들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그 착시 현상에서 깨어났는데 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 동료 시민 많은 분들, 많은 보수적인 분들, 많은 어르신분들은 여전히 제주도 도깨비도로 같은 착시 현상을 보고 계셨습니다. 진보 좌파 이들이 나라를 말아먹는다. 북한과 가깝다. 미국보다 중국에 더 가깝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렇지 큰일 나지. 진보 좌파 저들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되지. 이런 착시 현상에 이런 도깨비도로에 빠져 계신 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4년 내내 그랬습니다.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제가 사랑하고 함께했던 저희 친척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저는 편견을 깨기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과거와 같은 색깔론, 이념몰이, 메카시즘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철진한 유행가처럼 국회에서도 메카시즘 들이대고 색깔론 들이대고 이념몰이하고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좌파 고맙습니다 빨갱이란 이야기를 하며 폄하하던 그 사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잃어가니까 이제는 마지막 발악인 막말이 튀어나옵니다. 고통당하고 자식을 잃고 제가 지난 연말에 그 아끼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부친을 잃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천붕이라고 하는지 하늘이 무너진다고 하는지 그때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는 천붕이 아니라 단에 속에 내장이 녹아 없어진다는 도저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 고통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겪지 못한 제가 조금이라도 공감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만 얻어지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접 겪지 못한 슬픔, 내가 직접 겪지 못한 아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고통,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노력해야만 어느 정도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그 참담한 아픔, 폐호 유치한이 부모님의 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서 자식을 잃은 그 부모님의 축구교실에서 당연히 안전하게 아이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보냈는데 과속에 신호 위반을 하는 20살 축구 코치의 승합 차량 속에서 죽어간 그 아이의 시신을 붙들어 안고 참담한 눈물을 흘려했던 그 태호 유치한의 부모님, 그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우리는 노력을 해야만 그나마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노력마저, 그분들의 아픔마저, 그래서 그분들의 자식을 잃은 슬픔은 다시 회복할 수 없지만 다른 부모님만이라도 이런 고통을 겪지 마시라고 세월호 특별법, 사회적 참사법, 태호 유치한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만들어달라는 부모님들의 눈물과
무릎 꿇고 호소드리는 그 목소리마저 좌파라고, 빨갱이라고, 시체팔이라고, 막말하고 폄하하는 그들마저도 우리 편이라고, 그들마저도 보수라고 감싸 안아주시는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의 착시 현상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4년간의 20대 국회 20번이 넘는 보이콧, 수도 없는 파행, 역대 최악의 최저의 본회의 개최율, 역대 최악의 법안 심의 통과율, 역대 최악의 상임위 개최율, 역대 최악의 법안 심사 개최율.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도저히 양심상 다시 한번 믿어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계시는 김병관 의원은 다릅니다. 저보다 젊습니다. 저보다 능력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물러나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지켜야 합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21대 국회를 정쟁의 국회, 동물국회,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 자식 잃은 부모의 아픔을 감싸 안고 그분들의 한을 그나마 재발 방지를 위한 승화로 보답해드리는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국회,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와 세계적 경제 흐름의 문제로 직장을 잃은 분들의 아픔, 자영업자들의 고통,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당과 이념과 색깔을 벗어 던지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 그런 국회를 만들어 주십사 호소드리기 위해서 저는 제자리에서 물러나고 불출마를 선언하지만, 마지막으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저와는 이해관계가 없는 이번 선거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해주십사. 착시 현상에 빠지지 마십사. 제주도 도깨비도로에서 본 현상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착시 현상이란 것을 꼭 우리 함께 깨우치자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 과거에 이념으로, 지역으로, 세대로 갈려서 갈등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삼았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같은 국가인데, 같은 이웃인데 상대방이 밉다고 차라리 일본 편을 들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우리 편이 아니니, 그가 미우니 일본 아베 총리에게 달려가서 고개를 숙인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의 우방이고 맹방이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린 우리의 혈맹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101년 된 독재적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미국 국민보다 우리 정치인에겐 더 소중해야 합니다. 우리 국익이 미국의 국익보다 우리 정치인들에겐 더 소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나라 같은 국민인데 우리 편이 아니라고, 좌파 빨갱이라고, 그래서 미국이 더 좋다고 미국 성조기를 들고 나와서 대통령 망해라, 정부 망해라, 차라리 망하는 게 더 낫다, 남의 편 대통령, 남의 편 정부가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그런 정치인들을 그대로 좌시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정치인들이 또다시 국회에서 자리 잡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호소드립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떠납니다. 정치를 물러납니다. 4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 불꽃처럼 제 모든 걸 바쳤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모자랍니다. 반성합니다. 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해주십사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과 판교는 김병관 아니면 안 됩니다. 김병관이 누굽니까? 흑수저 아닙니까?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우리가 늘 쓰던 찢어지게 가난한 정읍 농촌에서 태어나서 혼자만의 노력으로 공부하고 부를 읽었습니다. 청년 재벌입니다. 저희 부부는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김병관 의원은 그 수많은 돈과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누리고 사치스럽게 호화롭게 편하게 남 눈치 안 보고 제대로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 고생을 하고 계시느냐, 이해하지 못하겠다.
김병관에게는 공적 마인드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는 양해 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미안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나만 이렇게 부자여야지? 나와 함께 힘들고 어려웠던 농촌의 그 가난한 그 시절 함께 했던 친구들, 그들은 나처럼 잘 못 사는데 지금도 농촌에서, 어촌에서, 도시에서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들은 공정한 경쟁의 선택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가? 시민적인 양심의 발로입니다.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과 판교를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도시로 테크노밸리의 무한한 성장으로 굴뚝 없고 환경 공해 없는 친환경 최첨단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 사람, 그 스스로가 자신의 부를 일구고 게임 산업, 첨단 산업의 총알로 우뚝 선 사람, 자기의 편안함과 이권을 버리고 여러분을 위해, 국민을 위해, 시민을 위해, 판교와 분당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김병관에게 한 표를 주시고 기호 1번에게 한 표를 주셔서 낡은 분열의 정치 색깔로 인연머리 몰아내고 작시현상을 걷어내고 우리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일구는데 여러분이 앞서주시기를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문재인 인재 영입 1호 표창원, 문재인 영입 2호 김병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환호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표창원 의원께서 김병관 후보가 꼭 돼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표창원 의원을 존경하는 이유는 불의에 맞서 싸웠습니다. 비굴하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을 내려놓고 함께 맞서 싸웠습니다. 이런 분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김병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창원 감사하다고 연호 3번을 외쳐주십시오. 표창원, 표창원, 표창원.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병관 국회의원의 재선 당선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김진표 의원과 함께 표창원 의원의 지원 유세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병관 후보와 표창원 의원 함께 여기 지지자분들께 잠시 인사하는 동안 이 김병관 캠프에서 관심 캠프 유세단 율동 시범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진이야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터뷰 지금 가능할까요? 잠시만 가능하실까요? 네네. 능력 있는 경제 전문가.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네. 시사타파 TV 시청자분들 한마디 해주시고 지역 주민분들한테 한마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냥 그렇게. 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네. 네. 시사타파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말씀. 지금 네, 시사타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 갑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이자 후보로 뛰고 있는 김병관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다시 21대 국회에서 들어가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워질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후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주변에 계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네. 전환 통신만 돌려주시면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김병관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당은 워낙 보수적인 지역이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선거를 치르면서 어려운 점 물론 이길 겁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 확실하게 더 큰 표차로 당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범진보 민주당 세력, 민주당 또 문재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꼭 그 힘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한다. 그냥 또 이어서 할까요? 예, 조금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더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곳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요. 그 전에 저는 이제 분당에서 아이들도 키우고 또 기업도 일궜습니다. 분당 판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특히나 분당 판교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도시이고 또 그만큼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미래 세대들이 꿈을 펼쳐 나갈 그럴 도시입니다. 그래서 분당 판교가 발전하는 것이 또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고 특히 이제 벤처기업들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의 더 큰 무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지금의 청년들 특히 20대 청년들이 제가 20대 있을 때 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이 20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아마 제가 시작했던 일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제 손으로 시작한 것들 제 손으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분당 판교를 누구보다 잘 알고 또 대한민국 경제를 경제 모델 대한민국 미래 또 IT 미래를 가장 잘 아는 제가 실물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업을 만들어서 읽어봤고 일자리도 만들어 봤던 그런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저는 국회에 꼭 필요하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꼭 21대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꼭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김병관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문재인 화이팅! 고맙습니다.